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1차 예비 합격하게 된 배정열이라고 합니다. 일단 점수는 조금 그 용어에서 점수가 좀 확보가 돼서 딱 점수에 맞게끔 합격을 했고요. 공부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종로기술사학원은 저희 회사에 있는 그 선후배들이 많이 종로기술사학원에서 합격한 그 사례들이 많아서 추천을 받아서 등록을 하게 됐고요. 작년 3월부터 1년 회원제로 해서 올해 1월 달까지 학원 수업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총 수업을 했던 거는 서술, 용어 정규반, 그리고 모의고사 레벨 1, 그 다음에 모의고사 레벨 2를 2번을 들었습니다. 총 시험 본 횟수는 이번에 127회까지 해서 총 4번 봤고요. 작년 2021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바로 124회, 125회, 126회까지 3번이 점수가 좀 비슷하게 다 나와서 고민이 많이 됐는데 박찬민 교수님께서 계속 잃지 말고 하던 대로만 그냥 꾸준하게 하면 된다라고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. 공부 중 가장 어려웠던 거는 시간 확보가 제일 어려웠고요. 사실 이 공부에 매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잘 안 돼서 아이가 아직 어리고 해서 제 나름대로 출퇴근 시간 그리고 뭐 퇴근하고 아이 자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시간 확보를 최대한 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. 그리고 학원이 도움이 됐던 거는 확실히 답안지 작성하는 폼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, 그러니까 범위를 줄여주는 것, 이 두 가지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컸던 거는 답안지를 작성하는 레이아웃을 알려주시고 제 시험 본 답안지를 교정해 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그리고 모의고사반에서 도움을 받았던 거는 학원에 와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시험 결과에 대한 거를 다음 수업 시간에 박 교수님께서 이제 체크를 해주시는데요. 그때마다 그 답안지에 써주시는 멘트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답안지를 보면서 그때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써주시는 것들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시험 볼 때 정말 생각이 날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나만의 암기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. 그 모의고사 숙제를 하면서 박 교수님께서 자기만의 암기법을 만들어 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. 그때 모의고사 레벨 1 때는 이제 못했는데 모의고사 레벨 2를 이제 2번 하면서 저만의 암기법을 좀 만들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기억하기 쉬울 것 같은 거 앞머리만 따서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템을 뭐 10개에서 15개 정도는 그냥 주르륵 쓸 수 있게끔 그거를 모의고사 레벨 2를 2번까지 듣고 나니까 문제수가 한 85문제 정도가 이제 쌓이더라고요. 그래서 더 이상 공부 범위는 늘리지 않고 그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80문제에서 85문제만 가지고 그것만 계속했습니다. 그래서 그 80문제에서 85문제를 나만의 암기법을 다 만든 다음에 그것만 계속 봤습니다. 그래서 아이템만 거의 위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고 용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합격하셨던 분들이 이제 유튜버에 간증을 올리시는데요. 그 중에 이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거, 제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은 이제 다 따라 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저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았는데 그 전에 차에서 합격하신 분 중에 그 용어 고득점 219점 이렇게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. 그 박스터디에서 하신 분이 이제 간증을 하고 제가 그거를 똑같이 따라 해봤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. 뭐였냐면 그 교재에 그 기출 문제를 다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그냥 훑어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써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겨가면서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그 키워드만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. 문제 쓰고 키워드만 한 2줄 정도로 정리가 되거든요. 그것만 정리를 해요. 도에는 다 빼고요. 키워드만 정리한 거를 그 기출을 다 해가지고 그것만 또 빠르게 계속 봤습니다.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 키워드가 바로 연상이 되게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
그리고 그 공정별 공통 아이템은 원가, 공정, 품질, 안전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눠가지고 각 파트마다 한 3개 정도의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이게 12개가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시험 볼 때 4문제니까 이 12개의 공통 아이템을 3개씩 쓰는 겁니다. 이 방법도 예전에 합격하신 분 간증 보고 따라한 건데요. 답안지 받으면 그 4문제 선택하고 그 4문제마다 공통 아이템을 3개씩을 그냥 지정을 딱 해줬습니다. 그래서 시험 그 볼 때 바로 그냥 공통 아이템은 3개씩 바로 그냥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게 공통 아이템 효과를 봤고요. 그 다음에 답안지에다 현장 경험은 일체 쓰지 않았습니다. 일체 쓰지 않았고 제가 공부했던 나만의 암기법 그 다음에 엑스트라도 쓰지 않았고요. 최대한 아이템을 좀 많이 쓰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한 15개 정도까지도 썼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답안 작성 시 나만의 폼은 이제 제가 효과를 봤던 거는 용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찍힌 문제는 1번에서 5번까지 비교표까지 무조건 썼고요. 그 다음에 그 찍힌 문제가 아닌 그 1번이 그러니까 정의가 아닌 개요로 들어가는 문제들은 4번까지 썼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대제목을 길게 만들어서 뭔가 알고 있는 그 포인트를 더 많이 넣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. 그것들이 예전에 점수가 좀 낮게 나왔던 거하고 조금 차별화가 돼서 이번에 용어가 좀 점수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고득점을 위한 노력은 저는 사실 막 이렇게 절대 공부하는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 서술 공부는 장판지하고 그 나만의 암기법 키워드 요걸로만 거의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남는 시간은 그 용어에 조금 집중을 했었고요. 이 용어가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 합격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용어에 좀 치중을 좀 많이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캔에서 계속 보는 거, 반복해서 키워드만 보는 거 그런 것들에 조금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답안지에는 숫자나 단위, 수치 이런 게 많이 좀 들어가게끔 그렇게 답안을 좀 쓰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적으로 공부 범위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학원에서 중요하다고 찍어주는 거 그리고 모의고사반에서 보는 시험들 그런 문제만 모아가지고 공부 범위를 좀 줄였던 게 시간 효율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네, 질문 있으십니까? 네, 수고하셨습니다.